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화학을 이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같았으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도 빠르고 그래서, 진도도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 한 5분, 10분 동안은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 온라인 강의 이것 때문에는 제가 거의 이제 농담이라든지 뭔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선배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드 2장으로 해갖고, 좀 이제 종강 날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공대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학 학위를 이제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들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제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대생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그 자연대생하고 공대생하고 차이점을 압니까? 주로 이제 자연대생은 주로 과학을 하는 데고요. 공대생은 이제 공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은 사이언스고 공학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이제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공학 쪽으로 크로스오버를 하고 있고요. 또 역시 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또 이제 자연과학 쪽으로도 넘어서 서로 같이 배우고 이제 콜라보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은 특히 이제 우리 공학도로서 가야 되는 거는 우리들은 돈 버는 기술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엔지니어라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즉 우리들은 이제 아무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이제 아무거나 공부를 하는 거가 아니라 니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이 들어보셨죠?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어떤 물건을 발명하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괴짜들은 이제 수요가 이제 없어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은 꼭 수요, 니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도가 가져야 할 어떤 이제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고분자라는 학문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뭔가 재료가 필요하고 전통적인 재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속하고 세라믹이에요. 하지만은 플라스틱이 후발주자로 이제 거의 따로 잡았죠, 지금. 아마 생산량에서는 아마, 이제 금속하고 세라믹보다 훨씬 앞질렀을 거예요. 사용량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왔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그 니드를 예를 들어서 항상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야 돼요. 오늘 한번 니드를 갖고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새 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덥단 말이죠. 더위가 지금 찾아와갖고 여러분들도 뭔가 쿨링이 필요하죠? 뭔가 좀 열을 식혀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지금 그 에어컨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도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일단 더우니까요. 그죠? 니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덥다 보니까 더위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해소를 시켜야 되는 어떤 니드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풍기가 필요하겠고 선풍기가 필요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선풍기 날개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즉 선풍기 날개라는 이런 이제 프로덕트 개발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새는 그 날개 없는 선풍기도 이제 조금 비싸지만 또 잘 팔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선풍기는 그 안에 이제 날개가 필요한 거죠. 즉 니드로부터 일단 선풍기 날개라는 그런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개발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고, 선풍기 날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선풍기 날개는 일단은 딱딱해야 돼요. 리지드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좀 견고해야 되고, 터프해야 되고, 또 기타 이제 선풍기 날개가 이제 가져야 할 또 특성이 이제 있겠죠. 또 이제 선풍기 날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값도 이제 저렴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퍼티가 이제 따라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풍기 날개를 합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선풍기 날개가 가져야 할 프로퍼티에 딱 맞는 이제 고분자가 바로 뭐냐면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쫓아오시나요? 그러면 이제 폴리스타이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합을 해서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만들고, 그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갖고 이제 가공을 해서, 보통 우리들은 이제 가공하는 방법이 사출 성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출 성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한 이제 다양한 가공법에 의해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쫓아오세요? 그럼 폴리스타이렌을 만들려고 그러면 폴리스타이렌에 또 원료가 필요하죠. 그죠? 그 원료가 바로 우리들은 이제 모노머라고 하는 거죠. 즉, 모노머를 이제 중합을 해서 우리가 폴리스타이렌을 얻으니까요. 그런 모노머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이런 모노머가 이제 필요를 해요. 요것부터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그 스타이렌 모노머는 어떻게 만들지 또 한번 가볼까요? 요 스타이렌 모노머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에틸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젠이 필요합니다. 즉 에틸렌하고 벤젠을 갖고 루이스 애시드 촉매, 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루이스 애시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에 의해서 요 에틸렌이 요 벤젠에 쏙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니드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단은 선풍기 날개가 어떻게 보면 최종 프로덕트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선풍기 날개의 요거에 지금 조상을 쫓아서 가보니 이와 같이 폴리스타이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모노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이렌의 또 이제 조상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에틸렌, 그 다음에 이제 벤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에틸렌하고 이제 스타이렌의 조상은 또 뭘 것 같아요? 에틸렌하고 스타이렌의 조상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나프타가 되는 겁니다. 나프타로부터 이제 서멀 크래킹을 하게 되면은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나프타를 열분해 서멀 크래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틸렌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를 갖고 여러분들이 카탈리틱 리포밍, 그걸 우리들이 이제 접촉 계질이라고 하는데, 카탈리틱 리포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벤젠을 얻는 거예요. 그죠? 쫓아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프타는 또 뭘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나프타는 또 이제 우리가 원유 갖고 이제 나프타를 만드는 거예요. 원유를 갖고 여러분들 분별 중류, fractional distillation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프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쫓아오세요, 여러분들.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중동에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원유는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은 NCC를 갖고 있는 정유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NCC를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유를 갖고 수세를 하고요. 수세 과정에서 염 같은 거는 이제 탈염을 하고, 그 다음에 분별 증류를 해서 나프타를 얻게 되고,
나프타를 열분해를 통해서 에틸렌 얻고, 나프타를 카타이트 리포밍을 통해서 벤젠 얻고, 에틸렌하고 벤젠은 따로따로 팔아 먹을 수도 있고, 또 에틸렌하고 벤젠하고 화학 반응을 시켜서 스타이렌 모노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이렌 모노머 갖고 중합을 해서 폴리스타이렌 만들고, 폴리스타이렌의 특성을 이제 적정 목표 스펙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선풍기 날개로 해서 팔아먹는. 왜 만드느냐? 더우니까. 어떤 니드에 따라. 쫓아오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풍기 날개가 만일 현재의 주소다. 그러면은 즉 뭐냐면은 선풍기 날개는 바로 이제 폴리스타이렌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주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타이렌의 본적은 어디냐? 본적은 어디냐? 그럼 바로 이제 모노머가 되는 겁니다. 스타이렌 모노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적 말고 부모님의 고향은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거는 우리들은 이제 원적이라 그랬죠. 그럼 바로 이제 나프타하고 그 다음에 원유가 바로 요 선풍기 날개의 이제 원적이 되는 겁니다. 고분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일괄 체계가 형성돼 갖고요.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은 2학년 2학기 때 고분자 공학 입문이 바로 이제 한 2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파트 1에서는 일단은 석유화학을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석유화학, 즉 원유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제 스타이렌 모노머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이제 파트 1에서 다루고, 파트 2에서는 간단한 이제 고분자에 대한 소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분자 화학 지금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만일 고분자 공학 입문을 안 들으신 분들은 고분자 공학 입문을 꼭 들으시면은 요 앞에서 앞단에 대한 내용들, 원유로부터 해갖고 나프타를 거쳐서 이와 같이 이제 스타이렌 모노머가 이제 제도되는 과정, 요거는 이제 석유화학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고분자 공학 입문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신세시스,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이제 고분자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는 크게 공부하는 분야가 3가지입니다. 고분자 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분자 가공. 이게 크게 이제 3가지의 분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여기에 고분자 화학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분자 물리에 대한 내용,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가공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되지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연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스타이렌 모노머를 갖고 우리가 이제 고분자 화학쟁이들은 폴리스타이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스타이렌을 갖고 이제 폴리스타이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화학쟁이의 또는 이제 합성쟁이의 운명이 뭐라 그랬죠? 수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도도 높여야 되고 또 스케일업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반응기가요 50톤, 70톤짜리 되는 그런 반응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사이즈의 그런 화학 반응을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이란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분자 화학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합의 형태로 보면은 이제 벌크 중합, 개상 중합, 현탁 중합, 그 다음에 유화 중합, 에멀전 중합, 그 다음에 용액 중합, 솔루션 중합,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율을 업시키고 순도도 업시키고 그러려 그러면은 그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그 메커니즘 쪽으로 일단은 스텝 폴리메이제이션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을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소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합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키네틱스, 특히 반응공학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도 빨리빨리 시키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합성쟁이들도 요 키네틱스와 같은 반응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특히 이제 스케일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제 거대한 반응기를 다루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머다이나믹스, 연력학이라든지 공정 제어, 단위 조작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우리들도 이제 합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이제 스케일업 이렇게 이제 그거에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 같은 경우에서도 배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반응도 이제 잘 해내야 되고, 경우에 따라 갖고도 이제 수율을 업시키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이제 여러분들도 언젠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트, 일단은 플랜트를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플랜트 사업 쪽으로도 이제 나갈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역시 플랜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특히 화학 반응에 관련된 플랜트들은 또 이렇게 합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플랜트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것들이 1학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도 이제 화학적이지만은 프로퍼티를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학부에서는요 기기 분석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기 분석을 듣고 졸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기들은 우리들한테는 무기입니다. 툴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제대로 못 다루고 그 다음에 기기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분석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각종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은 고분자가 있고 밀도가 낮은 고분자들이 있는데, 밀도,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특성, 열적 특성, 뭐 TG라든지 TM이라든지 TC라든지 그런 어떤 열적 특성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에 쓰이려 그러면은 정기적인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뭐 절연 특성이냐, 반도체 특성이냐,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화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모폴로지에 대한 공부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2학년 때 주로 학부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물리화학도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고분자 물리가 바로 이렇게 프로퍼티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분자 화학을 저한테 듣고 나서요, 2학기 때 고분자 물리를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조금 고분자 화학하고 고분자 물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으면은 좀 이렇게 고분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최종적인 고분자 제품을 파우더 형태로 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 이런 상태로 이제 또는 뭐 펠릿 상태로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분자 메이커에서는 항상 유저가 원하면은 각각 이제 파우더건 칩이건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도 이제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분자 같은 경우는요, 한 단일 고분자만 갖고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고분자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걸 우리들은 이제
폴리머 블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블렌드는 이제 섞는다는 의미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맥이 바로 섞는 거죠. 같은 알코올류 아닙니까? 소주도 알코올이고, 맥주도 알코올류인데, 소주하고 맥주, 알코올 1과 알코올 2를 섞었더니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술 블렌드가 탄생하는 것처럼 고분자 같은 경우도 섞어갖고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블렌드라는 기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고분자 쪽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이제 기술입니다. 한편 이거는 이제 그 보통 블렌드라는 표현도 쓰고요.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이제 폴리머 블렌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블렌드란 말을 쓴다는 소리는 고분자를 그 2종 이상의 고분자를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소맥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가끔은 또 이제 블렌드라는 말도 쓰지만 알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한편 또 이제 컴포짓이라고 하는 또 요 분야가 있어요. 컴포짓은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복합 재료라는 뜻이죠. 일단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3대 재료, 금속,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3개가 이제 3대 재료인데요. 사실 각각 재료마다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라스틱 쪽에서도 당연히 강점도 있지만은 약점도 우리들은 알고 있죠. 아무래도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열성적인 측면에서는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플라스틱을 애용을 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에다가 금속이라든지 이제 세라믹 성분들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들은 이제 복합 재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렌드하고 컴포짓은 완전 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도 컴패터빌리티, 여기서 R을 빼세요. 우리 그 고분자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컴패터빌리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서빌리티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죠. 컴패터빌리티란 말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상용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서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패터빌리티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지금 이제 혼합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서로 이제 그 재료를 같이 사용하려 그러면은 그 상용성이 있어야 돼요. 상용성이. 그 컴패터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그 소맥 같은 경우는 소주하고 맥주하고 상용성이 있나요? 혼합성이 있나요? 혼합성이 좋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맥주는 소주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는 또 이제 맥주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갖고 있고, 그 두 개를 섞으면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혼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주하고 맥주는 혼합성 또는 상용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막걸리하고 맥주는 그 혼합성이 있나요? 만일 막걸리하고 맥주를 섞었는데 그게 만약 혼합성이 있고 상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벌써 막걸리하고 맥주로 된 그런 폭탄주가 나왔겠죠. 하지만 아마 상용성이 없을 겁니다. 지금 뭐냐면 섞는다고 하더라도 섞어서 이렇게 섞여질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섞여지지 않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개념도 일단은 고분자 물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리를 좀 여러분들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패터빌리티, 미서빌리티에 대한 개념도 고분자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화 키네틱스. 여러분들 우리 플라스틱이라는 거는요, 일단 메탈하고 세라믹하고 경쟁하면서 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만은 우리들은 그 플라스틱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앞선 이제 메탈쟁이 또는 이제 세라믹쟁이들이 우리의 추격을 그렇게 용이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막 이제 쫓아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속이나 예를 들어서 세라믹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로에서 예를 들어서 셀을 녹여갖고 높은 온도로 올려갖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전기비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제품 하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가 도자기죠. 여러분들. 도자기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도 세라믹이거든요. 도자기 만들려면 시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그 붕어빵 만드는 거 봤잖아요. 그죠? 길가에 보면 붕어빵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붕어빵 만들 때 금방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뭐 2분 만에 성형 틀에다가 그 붕어빵 재료 붓고 조금 이렇게 해서 열 처리하고 뚜껑 열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율이 좋은 거죠. 수율이 일드가 금속이나 또는 이제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바로 우리 플라스틱이 성형성이 좋고 특히 이제 열 가속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정화가 빨리 일어나서 그래요. 결정화가.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빨랑빨랑 결정화되는 그런 고분자 찾느라고 그게 바로 이제 생산성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결정화,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연구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분자 쪽에서는. 이러한 그 결정화 키네틱스에 대한 것도 이제 고분자 물리에서 이제 또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연력학, 서머다이나믹스는 뭐 다 중요합니다. 고분자 화학에서도 역시 연력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제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분자 물리 쪽에서 이제 또 핸들링되는 부분이에요. 합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성형 우리 쪽에서는 이제 프로세싱 가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그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이쁜 플라스틱 제품을 못 만들면 소비자가 사주질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공 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일 그 소비자에 가까운 그쪽에 있는 공부 분야는 역시 또 이 가공이에요. 그래서 가공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뭐 여기서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역시 가공하면서도 일단은 생산성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가공이 잘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또 이제 가공이 어려운 또 이제 그런 플라스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분자들은 사출 성형을 하고 어떤 고분자들은 압출 성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레진 트랜스퍼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가공 기술들도 이제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공성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뭐 제가 고분자 화학에서 소개를 했지만 일단 열 경화성과 열 가속성 고분자는 다른 것이고 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은 더 획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같은 경우는 특히 열 가속성 고분자 같은 경우는 녹여서 일단은 멜팅을 한 다음에 멜트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가공할 때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학부에서도 지금 그 유변학 레올로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유변학도 이 고분자 가공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시기 전에 유변학에 대한 내용도 이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역시 그 특성은 이거는 여러분들 메탈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이 갖지 못하는 아주 우수한 특성. 그걸 바로 우리들은 점탄성이라고 얘기하죠. 점탄성. 그렇죠? 비스코 일레스티시티. 그래서 일단은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는 점성과 탄성을 같이 갖고 있는 재료. 그게 이제 다른 재료가 갖지 못하는 아주 우수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러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에서 고무와 같은 특성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죠? 러버 특성, 고무 특성, 탄성이 있는 특성, 리커버리가 되는
늘어나기도 하고 다시 또 리커버리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금속하고 세라믹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의 아주 우수한 특성이죠. 그 밖에 또 이제 이러한 물건을 만들려 그러면은 또 이제 기계 장비에도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공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와 같이 이제 기계 설계도 이제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분자의 시작과 끝을 다 한번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이제 종강을 하게 됐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